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이 더 끌리나요? 이 질문 앞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짝사랑 같은 연애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짝사랑 같은 연애가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시간차 문제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한쪽이 먼저 강하게 끌리고 다른 한쪽은 천천히 반응하는데, 이때 먼저 빠진 쪽은 늘 애가 타고 불안하죠. 연구에서도 연애의 시작은 남자가 먼저 호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후에 여자가 사랑에 빠진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가 표현의 차이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고 연락 빈도나 애정 표현도 과해지죠. 하지만 상대는 같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겨요. 결국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듯한 짝사랑 같은 연애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심리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더 몰입한 상태에서는 작은 무관심도 과장되게 느껴지고, 내가 더 좋아한다는 불평등한 감각이 강화가 되죠.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감각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초기에는 짝사랑과 같은 불균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서로의 감정이 맞춰지고 안정애착이 형성이 되면 균형 잡힐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크게 끌리지 않는데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귀어도 괜찮을까요? 나는 별로 안 끌리는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귀어도 될까는 자존감과 애착 유형과 깊게 연결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매력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끌리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관계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스타일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강하게 끌려야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를 자각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장점만 있고 모두 다 단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데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의 연애를 하면 안정적이고 덜 불안하죠. 하지만 초기에 강한 설렘이 부족해서 권태감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애는 열정적이지만 불안이 심하고 갈등의 위험이 높겠죠. 결론적으로 괜찮다 아니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향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자존감이 낮다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의 연애가 더 편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끌리지 않는데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면 권태기가 왜 더 빨리 오나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권태기가 빨리 오는 이유는요, 심리적인 요인과 생물학적인 요인이 동시에 함께 작용합니다. 권태기가 빨리 오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연애 초반에 강력한 끌림은요, 대부분 성적인 매력과 호르몬 반응 때문에 시작되죠. 상대가 아무리 나를 좋아해줘도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으면 도파민이나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적어서 설레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안정감은 느끼지만 흥분감이 부족해서 권태가 빨리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불균형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빚졌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함보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흥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열정적인 사랑, 즉 성적인 사랑과 그리고 호기심, 호감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열정적인 사랑에서 우정적인 사랑으로 전환이 실패하면 그러면 권태기가 빨리 오거든요. 건강한 관계는요, 초기에 열정이 줄어들면서 점점 우정적인 사랑으로 넘어가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친구 같고 마음이 편하고 편안해지는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관계는요, 열정이 줄면 자연스럽게 공허함만 남아서 권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권태기가 빨리 오는 이유는 성적인 끌림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는 안정감은 오래 가지만 설렘과 욕망이 결합되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여자가 상대를 좋아하는 것과 남자가 상대를 좋아하는 것 중 어떤 커플이 더 오래 가나요?
어떤 커플이 더 오래 가는가는 연구에서도 정말로 흥미롭게 다뤄지는 주제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남성이 더 좋아할 때는 남성 스스로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관계에 더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자라는 만족감이 높아서 갈등 상황에서도 이 관계를 붙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연구에서도 남성이 주도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관계일수록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더 좋아할 때를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자는 상대의 애정과 안정감에서 만족을 얻거든요. 즉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했을 때 그 애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만족을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좋아해주는 남자와 만날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여자가 일방적으로 더 좋아하면 애정 불균형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날 때,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날 때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게 심리학적 관찰의 결과입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건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하고 그 여자가 그 사랑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결혼도 남자가 더 좋아하면 결혼 생활 유지가 더 잘 돼요. 실제 결혼도 남자가 추진해야 결혼이 되지 않나요? 이건 감정의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호성, 책임감, 조율 능력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을 생각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충분히 좋아하고 둘 다 관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조합이 가장 좋겠죠. 남자가 더 좋아하면 무조건 오래 간다는 근거는 제한적이에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서로 상호적으로 헌신을 하느냐, 서로 관계가 공정하냐, 그리고 서로 응답이 빠르고 상호작용이냐에 따라서 더 예측이 잘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해줘야만 현실적으로 관계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인지된 상대의 헌신, 호의가 높을수록 불안의 책을 낮춰주고 관계 만족이 올라갑니다. 즉 나를 정말 좋아해준다는 신호가 안정감을 키워준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오래 만나는 관계 유지의 핵심의 변수가요, 커미트먼트, 몰입입니다. 서로에게 투자, 그리고 만족, 그리고 대한 매력이 낮음이 선택된 결과라는 거죠. 즉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했고 마음을 투자했고 행동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한 매력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누군가가 오더라도 지금 이 사람보다 매력이 낮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몰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관계는 초기에 안정감을 주기 쉽죠.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이 없으면요 금방 권태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불공정하게 느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더 좋아하면 결혼이 잘 유지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일부 관찰 연구에서 남편이 상대의 영향력을 수용하고 그리고 정서 신호에 응답할수록 이혼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좋아요, 사랑해요, 같이 뭔가를 해요, 뭐 데이트해요 그랬을 때 그래 좋아요 이런 응답이 많을수록 이혼 위험이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누가 더 많이 좋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좌우한다는 거죠. 경청 잘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알았어 수용 잘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메타 분석에서는 남자가 그래 여자가 그래 라고 하는 성별의 고정된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성격, 정서적으로 민감하느냐 혹은 책임감이 있느냐 요 요인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이 만족하느냐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더 중요한 설명이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남자가 추진해야 결혼이 된다, 남자가 더 좋아야 오래 간다는 문화적인 그런 경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하진 않아요. 결혼의 질을 좌우하는 건 서로 얼마나 헌신하냐, 관계가 얼마나 공정하냐, 응답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얼마나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느냐입니다. 실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현실성을 검증을 하자면 첫 번째 상호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느끼는 호감과 상대방의 헌신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냐, 그래서 이게 서로 내가 더 많이 좋아해, 네가 덜 좋아해 이런 느낌이 들면 결국은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응답성이라는 게 힘든 날 내 신호에 따뜻하고 일관되게 반응을 해주는가. 나 오늘 힘들어 그랬을 때 힘들지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더 잘 오래 가고요. 너만 힘드냐? 이렇게 해줘서 상대방이 수용받는 느낌이 안 들게 만들면
당연히 관계는 금방 깨지겠죠. 또 공정성이나 분업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나 돈, 정서 노동이 공정하게 나뉘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들은 남자가 무조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는 마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시간을 쓰는 것도 어떤 분들은 남자가 집으로 데려와야 돼, 데려다 줘야 돼, 그리고 여자네 집 근처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오래 못 갑니다. 단기간은 가능해도요, 장기간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해요. 또 정서노동이라는 게 만나서 편안해야 되는데 한쪽이 한쪽을 계속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갈등의 기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비난이나 회피 대신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면 이 관계는 오래 갑니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런 게 불편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수정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될까? 이거를 고민하고 우리 그러면 이런 규칙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커플들이 오래 갑니다.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의 문제도 중요한데요. 돈이나 가족, 종교, 자녀관이 크게 충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경제관념이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관점, 가족이랑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문화를 갖고 있느냐, 혹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를 꼭 가야 되니까 너도 나랑 같이 꼭 교회를 가야 돼, 이러면 대부분은 일찍 깨집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가야 되지만 너는 안 가도 돼,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생활의 습관을 수용을 해주거나 가치관을 수용을 해줄 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녀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를 한 명 낳을래, 두 명 낳을래, 이거는 이미 낳기로 하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이 합의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난 안 낳을래, 나는 낳을래, 이 두 가지는 정말 금방 헤어질 수 있는 큰 요소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커밋먼트, 얼마나 그 관계에 몰입하느냐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이 관계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이 관계를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행동적인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약속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이 연인과의 약속을 두는지, 서로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서로 직장을 다닌다, 서로 바쁘다, 그러면 일이 우선이니까 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만나자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가장 최우선 1순위라면 이것 또한 서로의 행동적인 약속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현실적인 선택만 보잖아요. 그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면요, 초기에는 안정감이 들어서 좋죠. 하지만 정말 지속 가능한 관계라든지 결혼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애정을 느끼고 좋아하는 이 상호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둘 다 적극적으로 이 관계에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 만나고 남는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는 나중에 조율해서 만나면 되니 너하고 먼저 만날게, 근데 친구도 만나야 되니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날게, 이런 헌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응답에도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서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 남자가 더 좋아해야 오래 간다는 주장은 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결혼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받는 연애, 사랑하는 연애,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사랑받는 연애는 안정이고요. 사랑하는 연애는 설렘이죠. 사실 시간의 흐름 속 단계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초기엔 설렘으로 시작하죠.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도파민,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돼요. 이 시기의 사랑은 강렬한 흥분, 집착, 몰입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뇌가 오래 유지하기엔 에너지 소모가 커서 수개월, 수년 내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넘어가야 오래 갑니다. 이거를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 작용이 줄고 옥시토신, 바소프레신과 같은 안정 호르몬이 관계를 유지를 시킵니다. 이 단계는 우정, 유대감, 안정감이 중심이 돼서 결혼 생활과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연애 정상 수순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렘의 연애로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연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정감만 있으면 열정이 부족해서 관계가 밋밋해지고, 또 반대로 계속 설렘만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관계는 설렘과 안정이 균형 있게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